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로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을 가기 결정한 뒤 7일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 내 수출 관리 방식의 변경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을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 무역 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고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며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일부 수출 규제 대응 상황 점검을 열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정부 예산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일본 의존도와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 품목을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처럼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코스닥 지수도 2% 넘는 급등으로 600선을 재탈환한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2년물 채권 금리와 그리고 10년물 채권 금리가 금리차가 5bp까지 벌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요 은행주들이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한편 상해종합지수는 전날 정부가 자동차 구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소비 촉진과 더불어 내수 부양 정책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다음 달 있을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하락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코롱티슈진의 이 상장 폐지 결정이 악재 해소로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급락 흐름이 나왔었던 오늘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6% 상승한 1941.0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일 반등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도 강보합권에서 44,150원에, SK하이닉스도 0.41% 오른 73,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은 오늘 7% 넘는 급등으로 15만 6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4% 가까운 상승으로 28만 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48% 상승한 602.9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이 이어졌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10% 넘는 급등으로 42,650원에 마무리가 됐고, 헬릭스미스도 4% 넘는 상승으로 17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도 5% 가까운 상승으로 37만 3천 원에, 휴젤도 오늘 4.29% 오른 36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2% 넘는 급등을 이뤘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의 오늘의 반등이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양지수에 대해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 상승했는데요. 어제와는 다르게 흐름이 더 나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반등하는 것은 반짝 반등하고 다시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추가적인 반등을 하면서 어떤 추가 반등에 대한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단기 흐름은 조금 상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다시 반등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었었고요. 종목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특히 현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적절히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수가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 사실 투자자들은 그런 기대감을 합니다. 이제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추세라는 건 어떤 그 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단계 조금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 때문에 또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흐름은 조금 개선되는 흐름이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아직도 저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1900이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유지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추세에 대한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자체는 좋게 봤고요. 그리고 흐름도 아주 깔끔한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 대한 루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상황 개선이라는 부분보다 그리고 추세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흘러갔다라는 그런 총평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수요일장 봉주 선생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에 대한 양시장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앞서서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 지수 안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었던 상황입니다.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많은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선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안에서는 오랜만에 제약바이오주들의 급등과 함께 2% 넘는 급등을 이룬 상황입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어제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이죠. 어제는 상승하긴 했지만은 음봉이 나오면서 조금 아직까지 불안감이 있는 그런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양봉 마감했어요. 그래서 차트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장중 고점을 넘어섰어요.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강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월요일에 개파락했었지 않습니까?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에 개파락했는데 이 갭을 결국은 메꿨습니다. 우리가 흔히 갭매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수가 결국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차트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아주 강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떤 그 플러스 요인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관건은 단기 1950선을 돌파하는지 그 여부가 될 것 같아요. 1950선을 다시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다고 하면은 뭔가 좀 지수의 어떤 단기적인 변화 정도가 살짝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던 괜찮은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또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같이 양봉 마감을 해주면서 어제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코스닥은 어제도 코스피보다 강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강했습니다. 그리고 600선을 다시 돌파를 했어요. 어쨌든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코스닥이 훨씬 강하죠. 뭐 그런 모습이 오늘도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어떤 지수의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 해외 증시, 그리고 삼성전자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역시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수급, 코스피, 그리고 제약업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은 오늘 수급이 좋았어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었죠. 상당히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결국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결국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에 보면은 코스피와 같은 업종에 있는 그 업종들이 많이 있죠. 같은 이름의 업종이 많은데요. 결국은 그런 업종들은 코스피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역시 코스피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의 흐름이 항상 기준이 되고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제약업종이 상당히 강했죠. 오늘 코스닥에 있는 업종을 통틀어서 제약업종이 가장 강하게 상승했어요.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제약업종은 시가총액 면에서 가장 큰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바이오를 전반적으로 통틀었을 때는 역시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업종의 강세는 결국은 지수의 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분위기도 좋았고요. 지수도 결국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은 오늘 수급, 해외 증시, 삼성전자 이렇게 원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를 봤을 때는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 자체적인 수급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선물 쪽에 어떤 그 수급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의 어떤 수급보다는 하승에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옵션도 뭐 세세한 부분에서 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수급을 지수가 그대로 따라가는 분봉의 흐름이었습니다. 아마 차트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그대로 느끼실 거예요. 그대로 이런 그 흐름을 따라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의 어떤 흐름은 상당히 좀 정직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수급적인 흐름에 상당히 충실한 그런 지수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이런 것들이 해외 증시에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가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장 초반에 보면은 미국 선물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강하게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조정을 받는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에서 해외 증시에 영향을 받았죠. 미국 선물, 그리고 중국 시장, 이런 시장에 영향을 그대로 좀 받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수급적으로 그대로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수급적인 부분이 결국은 해외 증시나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지수의 흐름으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대형주의 흐름이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결국은 최근의 흐름, 삼성전자와 대형주들의 흐름이 달랐던 흐름, 대형주가 훨씬 약했던 흐름이었었죠. 그런데 오늘은 삼성전자의 흐름과 대형주의 흐름이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장중의 흐름은 차트상의 어떤 흐름이나 여러 가지 영향력 면에서나 또 수급, 그리고 뭐 삼성전자, 대형주 이런 것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정직한 그런 흐름의 하루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보자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종의 강세와 증권업종의
상대적인 약세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통신업종이 오늘 강하게 반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강했던 흐름을 그대로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통신업종이 물론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할 수도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통신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그런 모습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증권업종이 사실 지수가 반등한다고 하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뭐 0.5%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거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수가 반등한 데에 비해서 증권업종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제약업종의 강세, 바이오의 강세,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승했어요. 그리고 특히 코스닥이 강한 흐름이 나왔었죠. 오늘은 역시 제약업종, 바이오 쪽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종목 장세가 나오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지수가 하루 반등이 나올 때와 이틀 반등이 나올 때의 흐름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종목의 흐름에서 다른 흐름을 보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추가 반등이 나오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목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졌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한 흐름이 나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약한 흐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과는 비교하면은 격차가 크죠.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은 등락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폭이 크다는 것이죠. 하락할 때도 크고 상승할 때도 큰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코스피는 결국은 자기의 어떤 고유한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또 흐름을 보면은 사실 초반부터 강하게 갈 그럴 흐름은 아니었는데 미국 시장이 어제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장 초반에 결국은 미국 선물의 강세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미국 시장의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고요. 또 최근에 소극적인 흐름을 보면은 역시 선물 쪽에서 어떤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인데 딱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이 조금 나왔어요. 결국은 선물 쪽에서 장중에 이런 흐름들이 지수를 반등시키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또 조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은 지수가 반등할 때는 결국 선물 쪽에서 청산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기에서 조금 청산하고 더 추가 상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추세적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계속 쭉 끌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단기에 짧게 반등하는 구간에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역시 지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지수의 흐름으로 나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좋았던 흐름을 만들려는 그런 상태가 오늘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최대한 버티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거기에서 버티는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전히 한국 시장은 불안감이 많은 그런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반등이 나왔었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월요일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흐름이 그나마 버티는 흐름이었는데요. 월요일에 급락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갭이 생겼는데 오늘 그걸 메꾸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갭메꾸기라고 하는데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어쨌든 또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장중의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좀 강한 흐름이 나왔던 그런 상태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역시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급을 조금 자세히 보면 재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당연히 강하게 나올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자, 업종의 흐름을 보면은 제약 쪽에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 제약업종이 강한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쪽에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고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요. 장중의 흐름은 조금 달랐어요. 장중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초반에 매도를 했다가 중간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쭉 매도했다가 매수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죠.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등락이 거듭되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지수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장중의 흐름은 선물 쪽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거 뭐 다양한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수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졌고요. 대형주의 흐름도 똑같이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은 삼성전자의 흐름을 대형주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다는 것이죠. 다른 대형주들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 지수의 흐름이 제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게 결국은 해외 증시. 오늘 해외 증시를 보면은 지금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조금 좋지 않습니다만은 초반에는 그리고 장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미국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 추가적인 상승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이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역시 고점에서 가까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저점을 이탈하고 크게 밀리는 흐름만 아니라면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선물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반등이 나왔고요. 또 오늘 중국 시장도 보면 장중에 또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골고루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역시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코스닥은 결국은 코스피를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코스피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1941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900선과도 멀지 않고요. 1950과는 아주 가깝죠. 조금만 반등하면 1950을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조금 강하게 반등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기서 강하게 반등할 동력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1970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은 어떤 그 외부적인 악재라든지 또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이렇게 개파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나라들의 증시의 흐름도 이렇게 개파락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한국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장의 에너지고요. 그리고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강하게 반등할 만한 지금 동력은 없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뭐 선물이나 이쪽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이 수급적인 흐름 자체가 이 정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시장이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추세적인 코스피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데 제한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수급에서 갑자기 엄청난 그 전환이 나온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역시 추세적으로 바뀌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추세적인 흐름 속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역시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역시 이 1900선을 이탈했을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쭉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항상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수가 버티면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익을 노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반등을 이용해서 단기 수익을 노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락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반등하는 폭보다는 하락했을 때 하락하는 폭이 훨씬 클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역시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없고요.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1900선에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1950을 넘어가는지 그 정도만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수의 위아래 이 정도 라인만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시간이 문제겠지만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 양봉 마감이 됐고 1950선에 대한 돌파 여부가 관건이다라는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1940선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950선까지에 대한 재돌파가 될 수 있냐라는 그 부분을 관건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 양봉 마감이 됐고 오늘 2% 넘는 급등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상황입니다. 특이사항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대형주, 특히나 삼성전자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수급적인 부분과 그리고 제약업종의 영향으로 오늘의 급등 이뤘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수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롯데쇼핑과 신라젠을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7,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반대로 신라젠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오면서 19% 넘는 급락으로 1,350원의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봉주 선생님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젠 역시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세요. 지금은 너무 하락해서 던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와준다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는 그때는 뭐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절대적으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조금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한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폭이 워낙 과했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롯데쇼핑은 굉장히 억울한 종목이죠. 이 종목은 뭐 엄청나게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엄청나지는 않지만 저평가되어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정말 안정적인 종목인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롯데백화점 그리고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안정적인 흐름이거든요. 특히 롯데그룹주들의 어떤 그 유통에서의 흐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유통업종의 절대 강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 흐름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중국 쪽에서 결국은 롯데마트가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중국 쪽에서 워낙 압박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사드 사태 때문에 그런 그 흐름을 만들었었죠.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했었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그런 그 흐름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롯데 같은 경우에 또 중국 쪽과 뭔가 나쁜 것도 없었는데 사실 중국 쪽에서 결국은 사드 보복을 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100여 개가 넘는 그 점포들을 그대로 놔두고 나왔지 않습니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자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풀어주는 하다가 또 자꾸 심사가 뒤틀리면은 다시 그런 것들을 또 압박을 하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죠. 이 중국인들의 어떤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 정부의 성향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뭐 민주주의 국가하고는 다른 그런 사회주의 체제지 않습니까? 국가가 얼마든지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말로는 우리는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손님들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 폐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에서 탈출한 건 아주 잘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롯데가 일본 기업의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또 뭐 그런 또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해서 또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롯데가 일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롯데홀딩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일본 쪽의 어떤 본사에 수익이 들어가겠지만 롯데마트나 백화점에서
그 근무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STX 그룹이 대표적이었는데요. 근로자들은 거의 외국 사람들인데 과연 이게 한국 기업인가 아닌가 그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롯데도 비슷할 것 같아요. 뿌리는 일본이지만은 근로자들은 거의 한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에 있는 기업체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도 결국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그 롯데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롯데 쇼핑이라는 이 기업 자체는 정말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젠가는 지금도 주가의 흐름이 약하지만 지수가 더 빠지면은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조정을 크게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저점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니까 이 롯데쇼핑은 그런 쪽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밀리면은 매도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도 역시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급락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을 하셨다가 반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더 빠지면은 그때는 좀 그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지금도 약간 고평가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도 고평가되어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은 엄청나게 고평가됐던 기업입니다. 사실 뭐 15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8,900원에서 15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엄청난 상승을 한 것이죠.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뭐 폭등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경제의 다른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런 언급을 했었어요. 작년 9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이 정도 위치였었죠. 자, 앞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할, 사지 말아야 할 종목으로 당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흐름이 좋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다시 가는구만. 결국은 고점 뜯고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이런 흐름을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고점 이후에 결국은 쭉 밀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건 당시에 바이오가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이죠. 이 위에서 매수한 주체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흐름에서는 한 번 정도 반등을 시키면서 억울함을 좀 풀어야죠. 그런 그 차원의 반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추세적으로는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점을 이탈했어요. 자, 그리고 최초의 저점에 거의 다가서는 그 정도 가격까지 갔습니다.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늘 그 종목 상담이나 이때 언급을 했었던 게 실적이 없다. 실적이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간다.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잘못되면 엄청나게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지금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팩사백에 대한 임상 중단. 그게 나오면서 이 급락을 했고요. 물론 회사에서는 뭐 다시 어떤 그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임직원 전무이사죠. 전무이사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팔았다. 그런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죠. 자, 급락하기 전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급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기업의 어떤 신뢰도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신뢰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없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접근을 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잘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은 접근하지 않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던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반등이 조금 나와준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밀리면 그때는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상장하고 가장 낮았던 가격대까지 왔어요. 9,000원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거의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도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체가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롯데쇼핑이었습니다. 오늘 4% 넘게 올라오면서 13만 7천 원대 마무리가 됐는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제는 계속되는 악재 소식 속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신라제는 오늘 19% 넘게 급락했고, 보유자는 홀딩한 이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수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이제 막 개장이 된 지 4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 장 초반 상승 출발했었던 뉴욕 증시는 장 후반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장도 역시나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 2년 만기 채권 수익률과 그리고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역전이 되면서 그 차이가 최대한으로 좀 벌어졌다라는 소식이 가장 탑 이슈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때는 6bp까지 좀 벌어졌다라는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낳게 되는 이런 스프레드 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역시나 은행주들이 1% 이상의 하락세 속에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라는 소식도 덧붙여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의 역전에 대한 부분을 워낙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예민하게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때 6bp까지 벌어진 이 큰 격차로 시장이 좀 부담감과 그리고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더불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백악관 쪽에서 23일 날 3천억 원 달러치의 중국 상품에 대해서 미국의 1단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앞두고 시장 역시 관망과 함께 좀 경기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1688님의 질문입니다. 예림당을 5,0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장 예림당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이고요. 3,70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이 꽤 크신 상황입니다. 봉투 수임은 예림당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등하면은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적당히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마이너스 10%가 아니더라도 반등했다가 꺾인다 그랬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5,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는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 정도면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횡보하는 흐름이었으니까 충분히 매수는 가능한데요. 기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거의 40% 가까이 하락했는데도 홀딩 하셨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최근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 기업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회사죠. TA홀딩스라든지 TA항공 이쪽에서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지금 마이너스 10%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그때는 빨리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목표가가 오지 않더라도 적당히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세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에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짧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락했을 때는 아래에서 정리를 해야죠. 계속 하락하면은 저점에서 마이너스 30%가 하락했을 때는 그때는 정리하고 미련 없이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많습니다. 계속 홀딩하다가 손실 커지면 매도 못해요. 엄청나게 계속 하락해가지고 손실이 엄청나게 누적되더라도 매도 못하고 장기 매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리하고 향후의 상황을 봐서 저점에서 다시 접근하면 됩니다.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림당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손실권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짧게 좀 대응하셔라라는 말씀이십니다.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대응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5612님의 질문이고요. 아진산업을 3,754원의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아진산업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빠지면서 3,48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구간에는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초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3,754원에 매수하셨죠.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추격 매수예요. 추격 매수하셨고 급등하니까 따라잡은 겁니다. 자, 이게 일본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본전 오면은 본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락하면 마이너스 10% 손절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세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을 해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종목은 저점에서 매수하면 충분히 또 단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높여보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조정받으면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정리 후에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나으니까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다시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진산업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손절 이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끝자리 5475님의 질문이고요. 와이솔을 15,60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 와이솔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마감이네요. 14,8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요. 자, 봉초 선생님 와이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15,600원에 매수하셨는데 매수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전날 급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초반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급락한 종목은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매수하셨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요. 자, 일단은 매수가가 좋지 않다. 다만 이 종목은 5G 테마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수가 밀리면은 더 밀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조정을 계속 받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밀릴 때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가 먼저 밀리느냐, 종목이 강한 탄력이 먼저 나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은 20% 정도 이상까지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그때는 어떤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테마주라서 끌고 가보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차라리 손절 마이너스 10% 하고 저점 확인하고 다시 접근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종목이 약하거나 지수가 밀리거나 그랬을 때는 손절하시고 나서 저점을 다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점을 계속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계속 홀딩하는 건 정석적인 투자도 아니고 그리고 확률이 낮아지니까 정리 후에 저점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와이솔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20% 대응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가격대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017님의 질문이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를 3,040원에 비중은 6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키다리 스튜디오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1.18% 상승한 3,845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수익 구간이신데요. 자, 봉초 선생님은 키다리 스튜디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일단 60% 비중에서 절반은 매도하십시오.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본전 매도하시거나 플러스 50% 이상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3,04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이 정도죠. 매수가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프랑스 기업 지분 인수 관련 이슈로 움직였는데요. 계속해서 갈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다만 단기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 정도 수익인데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괜히 가지고 있다가 하락하면 그때는 매도 못해요. 다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은 이 상승에 대한 미련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절반은 거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또 내려왔을 때는 절반이기 때문에 절반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면 플러스 50% 이상 가져가 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락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 절반은 본전이나 플러스 50% 이상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현재 구간에서 C학점 확인이 됐고요. 현재 비중 중에서 절반을 매도한 이후에 본전 매도 또는 50% 이상의 매도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비중 조절 잘 하시고 목표가 설정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9779님의 질문이고요. 코렌을 1,555원에 비중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코렌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렌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1,50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추 선생님, 코렌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비고요. 플러스 20% 이상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1,400원에 한번 추가를 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비중이 작기 때문에 추가도 한번 대응해보자는 것이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1,555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최저점 매수하셨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흐름상 시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갈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카메라 렌즈, 결국은 스마트폰 부품주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 움직일 시기는 됐어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에 매수는 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2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비중이 지금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400원에 한번 추가를 하세요. 단가 낮춰가지고 계속 하락하면은 손절해야겠죠. 10% 손절하시고 상승하면 20% 정도 수익 실현을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는 움직여야 되는데요. 여기서 안 움직이면은 그냥 흐름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움직였을 때는 미련 없이 추가를 하더라도 손절 정리하시고요. 상승이 나오면은 20% 정도 수익 단기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렌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B학점 확인됐고요. 수익은 20% 혹은 1,400원, 하락 시에는 1,400원에 추가적으로 매수 비중을 좀 늘리신 이후에 그 가격대에서 손절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20%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시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추가 관세 부담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내일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조 선생님, 내일 목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으로 역시 부담스러운 구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반등한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추가 반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미중 무역 분쟁이 또 격화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억누른다는 것이죠. 해외 증시가 급등을 해준다고 하면은 조금 더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빼놓고는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반등할 만한 요인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혼조세 내지는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추가 반등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한 반등보다는 혼조세 정도의 흐름이 예상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예상으로는 내일 혼조세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데요. 역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반등했을 때는 그에 맞게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하락하거나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준선으로 정해드린 게 1950과 1900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까워지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적당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세는 역시 그 예측을 해야 되는데 추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반등이 나올 때 이 어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락에 대한 추세적인 그런 대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현 시장의 어떤 그 반등하는 흐름, 이런 상황, 이런 거에 맞게 적절히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혼조세 내지는 소폭 하락 정도가 예상된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는 예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기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전반적인 전망과 함께 추가 반등 시 혼조세가 좀 가능할 것이고 내일장은 소폭 하락하는 흐름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전망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